네,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학교 교육학과의 조현영이고 이번 하치사업단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의 아이백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주말 저녁에 선생님들 귀한 시간을 뺏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지금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에서 학교 모집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지원해 주셨던 코디네이터 강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또 그 밖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참여를 좀 독려하고자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준비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하츠 사업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으로 좀 넘겨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저희 그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이라고 하는 지금 이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현장에 AIDT가 이제 내년부터 보급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디지털 기반의 수업들이 이제 좀 장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학교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사업단이 좀 특화시키고자 했던 부분은 이게 단순히 기술이나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전체 이제 결국은 수업, 교육이라고 하는 큰 방향성 안에서 결국 이 AI 혹은 AIDT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적절한 수업과 평가는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심은 개념 기반 탐구라고 하는 이제 수업과 평가 방법을 중심에 두는데요.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모델로 지금 현장에서 이제 IB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인하대학교 주관기관인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아이백 센터가 지금 주관기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뭐 단순히 IB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 개념 기반 탐구라든지 개념 기반 수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교수진과 연구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저희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할 때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 수업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좀 현장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IB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혹은 좀 어느 정도 현장에 많이 소개가 된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또 어렵게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IB라고만 말씀드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AID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IB에서는 이 뭐 AI 소프트웨어의 사용 자체를 굉장히 장려를 하는데요. 그게 소프트웨어나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들의 학습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도구로 활용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우리가 안목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인 허츠는요. 그 하이테크, 하이터치에서 의미하는 하이터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담아내기 위한
그 용어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한 부분이고요. 사실 가장 핵심은 이 AI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학생의 주도성, 교사 주도성을 높이고 그 교육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더 높이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학습자의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주도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철학을 중심에 잃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맥락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IB 혹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을 두고 있는 개념 기반 탐구, 그리고 이제 백워드 설계, 그리고 이제 평가에서의 혁신,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에듀테크나 AI 소프트웨어 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현장에서 어떤 체계 없이 그냥 기술 교육으로 접근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가장 체계화된 방식으로 3개의 그 에듀테크 유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가 설정을 한 것은 아니고 연구를 통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에듀테크 유형, 탐구와 표현을 위한 에듀테크, 그리고 연결과 협력을 위한 에듀테크, 그리고 영감과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이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요. 이 세 가지 유형의 다양한 에듀테크들을 지금 말씀드린 3개의 수업과 평가 그 원리, 그리고 접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들을 가급적 쉽게 현장에서 가급적 적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안내해 드리는 그런 컨설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가장 학교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사업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담당해 주실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례군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시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닐 드림슨이라고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를 전반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지금 사전 연수가 있다면 좋겠다. 그다음에 강사 교육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IB와 개념 기반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IB랑 개념 기반으로 하면 학교 모집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도 함께 말씀하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은 IB를 어떤 프로모션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IB 자체를 다룬다라기보다는 IB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론에 기반해서 우리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와 상관없이 개념 기반 탐구라든가 근거 기반 어떤 그 수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름은 그렇게 거창할 수 있겠으나 실제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이미 현장에서 활용하고 계신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수 관련해서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께 이제 사전 교육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예시도 생산해서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교사 연수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보시면 수업 및 평가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좋은 효율적으로 이제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수업과 그 수업에 대한 평가 설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평가는 우리가 소위 하는 총괄 평가해서 점수를 내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역량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 이 수업의 학습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교사의 교수 전략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평가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 연수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경험을 저희가 제공하는 체계에 맞추어서 재구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교사 전문성을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활용에 있어서도 수업 설계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활용이 별도로 있는 이원적인 체제가 아니라 수업과 평가의 틀 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학습 목표를 구현함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나 AIDT,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교육부에서 나온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모델이 있고, 이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때문인데, 우리는 이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연수 프로그램을 쭉 보시면 8번, 9번, 10번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수업 평가 설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연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번, 6번, 7번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교원의 전문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존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와 AI 코스웨어 등을 바라봐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수업 내용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녹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교육학적인 접근을 했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수업과 평가를 어떤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이루게 할 것인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수용과 몰입 단계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였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학교 현장에서 이 연수에 참여 신청을 하실 때 이 세 가지의 단계별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특정 학교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 중심으로 연수를 신청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디지털 혁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수업 평가해서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저희 인하대 하츠 사업단에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코디 주 강사 선생님들이 본 내용에 대한 뭐 예시, 그다음에 지침, 그다음에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어떠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춤형 연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본 내용의 요 내용은 그 AIDT 관련해서 매트릭스를 구성했는데요. 코디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자문 활동을 하실 때 특히 AIDT,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연수로 구성을 할 때 막연하게 AIDT를 좀 체험해 보겠든가. 물론 이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AIDT 계정을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제시를 할 것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AIDT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들, 뭐 예를 들면 최상단에 있는 학습 진단이라든가 학습 경로라든가 뭐 AI 튜터나 AI 보조교사 등의 내용들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고요. 이 AIDT의 구성 요소들은 사실은 이 상호 주체 작용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인데, 뭐 이거는 우리 하치 사업단에서 별도로 개발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AIDT 활용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학습 진단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또는 학생과 학생끼리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AI 튜터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또는 학생과 시스템 간
즉 AIDT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학습 경로를 설계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이요. IB라는 내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2022 개정 교과에서 추구하는 것은 핵심 아이디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백워드 디자인이거든요. 또는 역방향 설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백워드 디자인의 설계 기반에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나아가서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아주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수업 평가 설계에 있어서도 이 백워드 설계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큰 그림을 서로 공유를 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내에서 수업 설계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킬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마친 후에 우리가 실제 10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수행하게 되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학습 목표를 짤 때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지를 구체화시킴으로써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도 본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백워드 설계 기반을 시작으로 개념 기반과 근거 기반 평가식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이렇게 이행하면 여기서는 전혀 IB를 얘기하지 않아도 IB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반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 연습 프로그램에서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우리 인하대 아이백 센터에서 추진했던 프로그램 내용이고, 실제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설계한다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거든요. 원래 저희 사업 계획서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개념 기반 탐구라고 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백워드 설계를 통해서 수업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각 수업에 있어서의 교수 전략과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아주 구체화되어 있는 교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교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킬 건 아니고요. 이걸 보심으로써 우리가 이 연수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의 개념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개념 기반 탐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시로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운영 안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어서 운영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 겸임교수 송도중학교에서 교사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석전이라고 합니다.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저희는 그 상임재단에서 요구하는 그 기본대로 코디네이터가 3명 1개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인하대 하치사업단의 프로그램 개발 디렉터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개별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는 당연히 이제 교사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념 기반 탐구라든가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그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에서 모든 57차 시에 10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파워포인트가 이제 연수 운영 계획안이 이제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우선 사업 제안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아주 세부적인 자세한 디테일한 파워포인트와 활동지와 워크북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개발이 이제 끝나면 그것을 이용해서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강사로 활동하실 선생님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10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배우시게 되고요. 근데 배우실 때 아마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회에 한해서 맨 처음에 이제 코디네이터와 강사로 위촉되신 선생님들 모시고 오프라인 전체 킥오프 회의를 한번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사업의 핵심 메인이신데요. 이제 학교에 직접 가셔서 강의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해당 학교에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개발된 프로그램과 학교 현장의 간극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이 프로그램 개발된 거를 그냥 무조건 이식시키기보다는 그 학교와 잘 협의하시고 컨설팅을 하셔서 그 학교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로 이제 이 코디네이터들과 주강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셔서 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 5명 한 학교당 총 5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강사 1분, 보조강사 1, 보조강사 2,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기술 지원, 그 다음에 현장 행정요원. 그래서 이 찾아가는 학교 연수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행정 부담 없이 그냥 연수만 받으시라고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5분을 두었고, 특히나 이제 신청 학교가 뭐 어떤 그 신청 유인 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 강사 1이 만약에 신청 학교가 C라면 이 코디네이터 3명 중에 보조 강사 1을 이제 코디네이터 1분이 하시고 3명 중에 1명인 코디네이터 B가 주강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 강사 2는 해당 학교의 관리자나 부장교사나 컨설팅의 핵심 학교 측 담당자 분을 보조 강사 2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과 현장 요원이 파견이 되고요. 그래서 맞춤형 컨설팅을 사전, 사후 5회 이상 아마 실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될 때 운영 지원팀에서 행정 지원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운영 지원팀은 3개 권역으로 나눠놨는데 3개 권역의 운영팀이 이제 핵심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안입니다. 코디네이터 A, B, C 3명의 교사가 코디네이터로 묶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요 정도의 이제 그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책정해 놨는데, 아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창의재단에서 그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아마 이 내용도 좀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코디네이터 분과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맥시멈으로 설정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확정안은 아니고 화요일 이제 창의재단의 설명회가 끝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A, B, C 3명의 교사가 있다면, 만약에 A 소속교에 이제 C가 주강사 역할을 하고 A가 보조강사 역할을 하고 해당 학교에 있는 관리자나 부장교사, 해당 뭐 주무 담당 교사가 보조 2를 하게 되고 기술 요원과 현장 요원이 파견이 될 겁니다. 그리고 B하고 C는 주강사 A 컨설팅 요 3명이 하나의 컨설팅 팀이 되는 거죠. 3인 1개조로. 그러면 3인 1개조가 A 소속교가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연수 운영 계획을 이제 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근처나 가까운 학교에 A 학교, B 학교, C 학교에 코디네이터 주강사로 지원을 한 이 3분의 교사가 서로 순환적으로 묶이게 된다면
주강사비는 보통 1회 현재까지는 화요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보조 강사는 1회 22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학교당 1회당 3차시씩 총 9회로 잡아놨는데 아마 이거는 횟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월과 11월, 12월, 1월, 그 다음에 2월 초순 정도까지 거의 사업 기간이 넉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9회 정도, 3차 시로 9회 정도의 그 주강사가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 소속교, C 소속교가 서로 로테이션 형태로 가시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안인데 이거는 이제 학교 각 권역별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3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북부가 제1권역이고 총 65개 학교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충청 남북도, 강원도를 제2권역으로 나눴고 총 50개 학교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제주도까지 제3권역으로 나눴고 총 50개의 학교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65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주변에 인하대 찾아간 학교 컨설팅 프로그램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학생 중심 수업으로 디지털 기반 하에 혁신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면 주변 학교에 같이 이제 컨설팅 팀으로 묶어서 강사 교육 받고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까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5개 학교가 1차 목표인데 미달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오버가 되더라도 50%까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상임재단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체계로는 인하대의 하츠 사업단이 권역별 운영기관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질관리, 예산 집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교수 자문단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권역별로 제1권역은 아이젠테크, 제2권역은 모두행복 사회적 협동조합, 제3권역은 에듀콘이 담당을 해서 각 연수 신청한 학교들을 지원을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거나 할 때 이 프로그램 디렉터가 프로그램 지침서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해당 프로그램을 연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코디네이터들과 주강사들은 이제 해당 10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연수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전문적으로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강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연수생들에게 이제 각종 이제 그 DX의 이해라든가 테크놀로지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념 기반 탐구로 수업을 설계를 하는 방안, 거기에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를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뭐 아직 그것까지는 영향이 안 돼요. 그냥 테크놀로지 사용 방법이나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뭔지 이 정도 기초 교육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원한다고 하는데 강제로 저희가 컨설팅에서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어쨌든 준비는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설계해서 학생에게 투입하고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제 탐구 형태로 이제 본인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 과정 중에 지속적인 피드백이 올 거 아닙니까? 주강사는 가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코디네이터에게 이야기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인제 피드백을 줄 거고, 코디네이터들은 본인이 해결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주강사로부터 들어온 인제 의견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 솔루션 제공하고 맞춤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성공의 핵심은 교사입니다. 그거를 이제 무엇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행정 부담 없이 디지털 전환 교육의 설계에 집중하도록. 근데 인제 코디네이터와 강사들의 행정 부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코디네이터들과 강사분들은 각종 뭐 자문서라든가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교사분들, 코디네이터와 강사분들을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사가 학생 중심 탐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적용하는 그 어떤 유형별 예제들을 좀 제공해서 구체적인 예제를 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교사 스스로 좀 찾도록 하는 그 작은 시작점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총 10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창의재단에서 요구한 사항은 3차 시,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 그다음에 교실의 교원혁명 역량위의 3차 시, 학교 지속가능 리더십 함양은 6차 시, 교실 혁명을 위한 학부모 이해는 3차 시,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3차 시,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 6차 시,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 지원 10차 시, 그다음에 교과별 전문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0차 시씩, 그다음에 주제별 심화과정 초중고 10차 시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정 평가 한류 전체 10차 시, 8차 시. 이게 다 더하면은 57차 시입니다. 근데 57차 시를 코디네이터와 강사는 좀 열심히 좀 배워서 역량을 좀 키워 놓을 필요는 있겠지만, 코디네이터와 강사가 가서 활동을 할 일반 학교는 이걸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그 설명회 때, 창의재단에서의 구체적인 설명회 때 이 차시를 굉장히 이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애로사항 뭐 1차 시, 교원의 교실 혁명 역량 이해 뭐 2차 시, 학교 지속 가능 리더십 함양, 학교장 대상이죠. 부장들. 이것도 뭐 한두 차씩. 학부모 모아서 교육하는 것도 뭐 한 차씩.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 두 차씩. 뭐 이런 식으로 확 줄여 가지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대한 디지털 기반 혁신 반영 이것도 뭐 두 차씩. 나머지 인제 뭐 요거는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이 필수 과정입니다. 나머지 2개가 선택 과정이고, 그럼 코디네이터 분들은 학교를 컨설팅 하실 때 필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5개와 선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2개를 적절히 차시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1 시간이면 되겠네. 이거는 2 시간 정도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셔서 학교에서 가능한 한 차시를 확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시간씩만 배정해 버리면 창의재단에서 요구하는 필수 5개, 선택 2개면은 7차 시면 끝나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제 너무 인제 아랫 단계니까 그거보다는 쪼끔 더 높겠죠. 그래서 지금 인제 전국적으로 25개의 주관 기관이 지금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아마 평균적으로 15차 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차 시를 1회로 저희는 잡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주중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투입이 되거나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실질적으로 뭐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주중에 인제 이 연수나 아니면 교육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마
학교 끝나고 3시간 하기도 좀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코디네이터와 강사로 위촉되신 선생님들한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5개의 필수 프로그램과 2개의 선택 프로그램인데 저희 인하대에서는 이거는 좀 강조는 하고는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디지털 기반 혁신 이해, 디지털 문해 교육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진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구나, 개념 기반 교육 과정으로 수업을 혁신해야 되구나 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세게 느끼게 해드려서 이 선택에 해당하는 교과별 전문 과정이나 주제별 심화 과정으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8번, 9번 프로그램으로 안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10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8번, 9번이고요. 그 다음에 도입되는 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6번이 되겠죠. 6번 또는 2번. 동의해. 해야겠네? 이런 형태로. 그래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하대 설명회를 이제 들으셨으니 이 사이트에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하시고 그 25개의 주간 기관 중에서 인하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거의 뭐 프로듀스 101처럼 저희를 찍어주세요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x.cosac.re.kr로 들어가셔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인하대 주간기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터와 강사를 하신 선생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본인 학교의 부장들 또는 관리자분, 교장교감 선생님을 설득하셔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명 기준이었었는데 아마 그것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3명 또는 7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원수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을 설득을 하시고 섭외를 하시면 바로 그 정도 인원 가지고도 아마 교장 선생님을 설득을 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 중에 인하대에서 전국에 있는 12,000개 학교에 공문을 좀 발송을 할 예정이고요. 교장 선생님 대상 설명회를 한번 1, 2회 정도 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한 중순, 10월 한 연휴 끝난 이후쯤에 2차 설명회를 한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안내는 다 드렸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4일 이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보를 따로 단톡으로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와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 그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멤버이고 사업 성공의 열쇠이시기 때문에 네. 연수는 이제 우선은 저희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모아서 오프라인 이제 연수는 한번 할 거고요. 거기에 참여 못 하시더라도 이후에 그 줌으로 이제 10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진행을 할 건데 그게 이제 단톡을 통해서 줌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연수가 운영이 될 거고 그 내용을 녹화해서 유튜브 링크로 따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목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부장 선생님을 한 분 모셔서
그분의 실질적인 교사 입장에서의 궁금증, 그다음에 질문들,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각종 질문들을 받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페셜 게스트 우리 김세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좀 질문을 좀 할 텐데 여기 뭐 저희 우리 관련돼서 좀 원장님하고 네. 우리 그 부단장님들 다 네. 모셔주시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질문하면은 해당되시는 분의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그분이 답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기 올라오는 것부터 제가 질문을 한 것부터 먼저 질문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쭉 찾아보는데 아까 있는데 네. 여기 류병균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저 찾아가는 대상학교는 어느 지역까지인가요? 했는데 아까 전국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제주도도 네.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기 독도는 학교가 없군요. 울릉도까지 가능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학교들은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다 이거죠? 네네. 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초중고 다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배주호 선생님이 하셨는데 강사 교육에 대한 계획은 언제쯤 어떻게 하실지 질문하셨는데 간략하게. 강사 모집을 하고 나서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한 1박 2일 정도로 전체 이제 코디와 주강사 지원하신 분들 모시고 전체 프로그램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연수가 이루어질 거고요. 1박 2일로. 그 이후에는 이제 줌을 통해서 대략 한 10차시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팀이 구성되어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나 자료들을 계속 생산을 할 거고, 이분들을 통해서 코디와 주강사 또 보조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실시간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기 1박 2일 정도 연수를 하신다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그 일정은 대충 어느 때쯤인지 알 수 있나요? 아직 그 일정이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규윤영 교수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예, 네, 네. 예, 마이크 잠시만요. 네. 네, 설계할 때 그 1박 2일 연수를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발표 평가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박 2일 연수가 좀 어려우신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1박 2일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오프라인 연수가 거의 이제 코디네이터 강사 선발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실시를 10월 중에 해야겠죠. 네, 그렇게 될 텐데, 그리고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녹화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병행하는 쪽으로 지금 수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선정이 되고 나면은 추가적인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질문할게요. 여기 BJ 리 하시는 분이 제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AIDT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동시에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IB 과정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IB 개념에서 여기 조용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반으로 다룬다면 학교 모집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저기 IB를 우리가 거기를 도구로서 바탕으로 넣어서 하는 거 맞나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는 크게 두 부류일 것 같아요. 혹은 어떤 학교는 오히려 지금 IB 관련된 관심 학교들이 되게 많고 현장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또 있고요. 반대로 그게 너무 어려운 학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걸 요구하는 학교에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프로그램에서 그 이해와 인식 쪽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필요한 요구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금 약화시켜서 연수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닐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IB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완전히 새로운 IB에 대한 원리가 아니라 이미 2022에서도 충분히 교사 연수들을 통해서 개념 기반 학습이나 뭐 평가 관련 연수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포션으로 할 것인지는 학교 현황에 맞춰서, 학교 니즈에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뭐가 있냐면, 요겁니다. 자, JW 김 선생님께서, 그럼 선생님들이 듣는 연수 있잖아요. 이 연수가, 11월라고 12월 2달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당장 9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10월, 11월, 12월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박성보 교수님이 아마 사업 기간 연수는 좀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약간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바로 10월에 저희들이 연수를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이 아마 10월 11일 되면 학교 모집이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연수를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교육이 시작하는 학교들과 아울러서 그러면서 같이 코딩과 그 연수들이 같이 진행이 돼서 한 11월 정도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직 확실하게 얘기는 안 나왔는데 1, 2월 연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9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0월부터 시작하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1, 2월까지 연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연장이 이제 확실시 되면 아마 12월 중에도 저희들이 연수를 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라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0월에 되도록이면 다 마치고 그 다음에 11월에 보충되는 걸 하는 식으로 하는데 아마 10월경에,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음 주 정도에 1, 2월 연장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가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 저기 창의재단에서 학교를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을 받는 게 지금 10월 한 11일. 11일까지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 일단 모이고, 그 다음에 뭐 선정 작업하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중순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이게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거의 11월 달부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달에는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추가 답변 드리면, 이게 이제 그 교육을 이제 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수하는 거를 코디네이터하고 강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행정적인 거에 관련된 내용도 코디네이터와 강사가 알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수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쭉 지속되면 어떻게 컨설팅을 할 건가, 컨설팅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게 실제 10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병렬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를 받고 있는 동안에 내가 코디네이팅 할 학교가 결정이 되면 상단 앞부분에 앞부분에 필요한 이제 컨설팅을 좀 해주면서 이제 병렬로 아마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자, 문제 코디네이터가의 경우에 자신이 속한 학교의 경우에 코디네이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확인 바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분은 또 다음 질문이 연달아 있는데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권역에 묶여 있는데, 이 권역의 경우에 코디가 곧 강사일 경우에 강원도 교사가 타지도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질문이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그거는 네.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이 코디네이터. 예.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코디네이터의 경우 자신이 속한 학교에 코디네이터를 하는 경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디네이터 수당을 받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A, B, C 세 개의 학교가 묶여서 서로 순환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학교 두 개를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죠. 본인 학교도 컨설팅을 같이 이제 팀으로 3명 한 개 팀이 코디 팀으로 운영은 되지만 본인 학교에 컨설팅을 할 때 나머지 2명의 멤버만 이제 컨설팅비를 받고 본인은 못 받죠. 근데 대신에 다른 학교 그 2개 학교를 갈 때는 본인이 받고 그 다른 선생님이 소속된 학교는 못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디네이터 하던 분들이 본인 학교의 강사 역할을 못 한다라고 선도 운영 때 얘기가 나왔었대요. 이제 내일 모레 설명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확답을 받고, 그게 안 되면 코디네이터랑 강사 모집이 힘들다. 이게 인센티브도 없는데 누가 이걸 하겠냐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좀 해서 창의재단에 이제 그 좀 어필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청남도인데 충청북도를 못 간다던가, 아니면은 권역이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 저기에서는, 근데 서울에 있는 코디네이터인데 뭐 경기도는 못 간다. 뭐 이런 거는 아니 저기 인천에 있는 코디네이터인데 경기도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나중에 코디네이터하고 강사가 되시면 각 프로그램당 몇 회까지 내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팅을 할 때 몇 학교까지 가능하다. 이런 자세한 사항은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은 따로 추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여기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질문을 제가 해서 보내드리는 건데요. 이걸 에듀테크에 관련돼서 연수도 이 연수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럼요. 포함되어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번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8번, 9번 프로그램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컨설턴트가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쪽 학교에서는, 우린 다 필요 없고, 그, 챗GPT나 뭐, 다양한 에듀테크나 AI 코스웨어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수를 해달라. 그러면 그 시간들을 좀 많이 늘리고, 다른 거는 좀 줄이고, 필수는 어쨌든 5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에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라는 이제, 기본안을 드릴 겁니다. 최대한 자유롭게 컨설팅하고, 이거 너무 애매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 운영 주관 기관이 인하대 쪽에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정해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겁니다. 이 연수는 기본적인 연수가 몇 차시고 추가로 될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미니멈은 네. 7차시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미니멈 7차시고 맥시멈은 더 이게 학교 맥시멈은 코디네이터의 57차시입니다. 코디네이팅을 통해서 차시가 증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는 건데. 근데 네. 그렇죠. 근데 미니멈 7차시는 승인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예. 필수 5개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 중에 필수 5개 프로그램, 선택 2개 프로그램인데 다 1시간씩만 컨설팅을 하셔가지고 7차시에 끝낼게요 라고 컨설팅을 해오시면 그거는 이제 승인은 못 해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7차시가 미니멈이긴 합니다. 지금 창의재단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25개의 주관기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차시, 한 5회, 이 정도가, 5회는 이제 저희 기준이고요. 다른 주관기관은 1회에 몇 차실지는 모르니까, 한 15차시 정도가 보통 평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강사가 되는 조건은 어떤 게 있는가요? 강사가 되는 조건은 어쨌든 1번은 그 A의 답, 뭐, 그 다음에 하이터치, 하이테크, 그 다음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받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강사가 신청만 하시면은, 뭐, 조건 맞고 선정되시기만 하시면은 강사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연수를 아직 못 들으셨는데, 내가 우리 학교를 내가 분명히 이거 신청하겠다. 근데 나는 바빠가지고 그 올해 여름방학 때 찾아가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못 들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학교를 신청을 하셨던 공로를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인하대의 그 강사 역량 강화 연수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터 교육과 강사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강사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교통비는 따로 지급할 예정인지요? 라고 질문했네요. 네, 요거는 박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 꺼졌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에 숙박료와 그 교통비 예산이 있습니다. 출장비 예산이 있어서요. 근데 숙박료는 조금 약간의 좀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교통비는 그 지금 아마 KTX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키로수에 따라서 뭐 2만 원, 뭐 5만 원,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50km, 100km, 뭐 200km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준안이 아마 창의재단에서 24일 날 내용이 나옵니다. 교통비는 따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류병근 선생님이 저기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2023년에 터치 교사단부터 교육을 받았대요. 그런데 학교에서 준비하는 연수가 학교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고요. 근데 터치 교사단 교육이 너무 피상적이어서 현실적인 도움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육을 구성하셨을 때 여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구성하셨는지 한 번 더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밀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아마 창의재단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목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보시면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터치 사업단이나 내용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왜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이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교사의 전문 역량이 길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뭐 그것은 아이비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같기도 했고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도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게 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핵심은 뭐 제목은 예를 들면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지원,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반문만 하는 건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나 자료나 장비들하고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인 방향이나 비전과 매칭시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매핑할 것인가. 예를 들면 매핑 스킬을 집어넣는다던가, 그 다음에 뭐 교실 혁명에서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특강을 진행할 때에 이 연수에서는 학부모들이 이 학교의 디지털 혁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도대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발굴해서 그 내용을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 이런 부분들은 학습 데이터와 학습자의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교수학습 전략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를 별도로 개발할 거고, 그래서 코디 선생님과 주광서 선생님께서 현장에 나아가서 컨설팅 할 때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맞춤화 연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한 교수님 가지만, 말대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아까 수정할 게 있어서요. 이전 질문이었는데 필수 프로그램 이제 57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아까 7차시라 그랬는데 7차시가 아니고 9차시예요.
7차시는 5개 필수에 대해서 최소 1, 2차시로 한다고 해서 7차시가 되고 플러스 2개의 선택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최소화하면 또 2차시거든요. 그래서 최소는 9차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질문 중에 주강사는 이제 수업 진행할 때 하는 거는 알겠는데 저 보조 강사가 하는 일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 실질적으로 발굴하게 되는 데이터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연수 프로그램이 본래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는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사전 사후 설문조사라든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에 참여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다든가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관찰 일지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체계화시켜서 제공을 할 겁니다. 이때 보조교사가 주 강사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면 보조 강사는 그러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그런 것들을 취합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김명찬이라는 분이 하나 질문하셨는데요. 21년에 의원 면직된 퇴직교사이고 그의 계약직 및 시간 강사로 좀 하셨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로 혁신 지원단도 하고 교사로 꾸준히 활동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강사 기준이 적합한가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따로 어떻게 네, 그거는 저 기간제 교사분들도 아마 참여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우리 만약 김명찬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보시면 네. 확인이 바로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네. 알기로는 기간제 교사냐 아니냐는 그 기준이 아닌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원을 일단 해보시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요. 저 연수 진행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우선 저희가 뭐 예산을 잘 이제 할당을 해서 그 테크놀로지 구매 예산 할당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이제 연수 때 다과나 식사 제공 예산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하대는 좀 특별하게 해당 학교 연수를 들으신 선생님들이 그 산출물을 좀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개념 기반 그 탐구 형태로 수업을 만들고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수업을 본인이 한번 연수를 들은 다음에 한번 직접 뭐 좀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라고 짧게 뭐 2-3장짜리라도 만들어 내시면 한 학교당 우선은 165개 학교다 보니까 한 학교당 20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긴 했는데 20명 모두를 들이면 너무 돈이 좀 모자라서 한 학교당 5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분당 한 10만 원 정도씩 그 전문가 활용비를 좀 드리려고 책정을 해놓은 거가 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다과, 이제 테크놀로지 이제 구매 비용 지원, 그 다음에 그 전문가 활용비를 이용한 이제 현장 교사분들의 산출물 지원,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학교 교사 중에 실제 이거를 담당하시는 주무 담당 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장, 연구부장이 됐든 교무부장이 됐든 아니면은 밑에 개원이 됐든 그분이 이제 코디네이터 팀 3명하고 같이 이제 우리 학교는 어떤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주세요라는 거를 소통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뭐 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분이 좀 보조 강사로 좀 참여해 주십사 하고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학교에 한 분이 코디네이터 겸 또 주강사 또는 보조 강사. 이제 내가 코디네이터인데 우리 학교 가서 내가 주강사 하기에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조 강사로 좀 활동하시면서 이제 그 학교에 계신 주무 담당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코디네이터 3분 한 팀하고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학교의 수업 문화라든가 테크놀로지, 디지털 대전환에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누시라고 그분들에 대한 그
다양한 활동에 대한 그 대가를 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또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서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그렇게만 같긴 하고 한데, 끝내시고. 네네. 그런데 여기 하나, 이거는 제 단장님한테 하나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여기 그 유병근 선생님이 여기 적으셨습니다. 이게 허츠 사업단이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가 글자를 보면은 하트 같은데, 실질적으로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뭐라고 정확히 딱 용어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거든요. 한번. 네. 발음이 안 좋으시면 하츠고요. 좋으시면 네. 허츠일 것 같아요. 허츠가 그래서 만든가요? 네. 그리고 아까 질문 하나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교사가 아니셔도 제가 발표 평가 때 심사위원분이 질문해 주셨던 건데 저희 강사나 코디네이터 지원하신 분들이 다 교사냐, 다른 혁신 전문가는 없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꼭 강사가 교사가 아니어도 혁신 전문가이시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건 저 다시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던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외부 인력이 참여 가능한 다른 전문성 있으신 분은 가능하실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제 제가 RFP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 요건에 어떻게 돼 있냐면 주강사, 보조강사 요건이요. 첫 번째 현직 교사 또는 초중등 교원 자격 소지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코디네이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 싱킹 등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 민간 또는 기업 전문가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초중등 교원 자격 소지자도 해당되실 것 같고요. 교원 자격 소지자시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역량이 있는 민간 기업 전문가도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유권 해석은 저희들이 설명회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들어오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저기 우리 채팅창에다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좋아요가 딱 10개밖에 없어서 별로 이 연수가 별로 내용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사업 잘 되게끔 잠시만요. 이분은 이게 박준호 하츠라고 발음이 된다고 하시네요. 요것도 빨리 발음을 허츠인지 하츠인지 이게 정확히 단장님이 하트. 예? 하트의 복수잖아요. 하트가 예. 맞. 하츠요. 네. 네, 알겠어요. 네, 허츠 아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165개 기본은 다 채울 수 있겠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설문조사를 살짝 해봤는데요. 74개 교회에서 47%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좀 노력 좀 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학교, 친한 학교들하고 같이 해서 165개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만 지금 질문이 네네네. 아까 여기 숙박 관련해서요. 당연히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모든 연수 관련된 비용은 숙박비 포함해서 뭐 식사비 다 제공이 되죠. 1박 2일 진행. 네, 그러면 강사들 연수 진행할 때 숙박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든지 간식은 최고급으로 나가나요? 그렇죠. 호텔식을 저희가 좀 준비를 원래 계획에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제안서 네네. 올려드리면 거기에 다 내용이 좀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창의재단에서 호텔은 하지 말랍니다. 호텔은 안 된다며. 호텔에서 연수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네, 연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숙박은 호텔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무슨 회관이나 그거는 유리한 맞네. 쪽으로 좀 해석 좀 맞네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단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준 있는 컨설팅과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여해주시는 코디네이터와 강사분들도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가장 좋은 그런 보상을 드릴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에이전시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